서울의 한복판. 그것도 걸어서 10분 거리의 전철역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할머니의 집. 그럼 지금 할머니가 사시는데 시세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시세가 꽤 되지. 거기도 한 25평, 30평 되나? 최하 뭐 4천에서 4천 정도는 되죠. 아, 최하 4천. 네. 20평만 쳐도 8억인데. 흉가로 소문난 집이 8억을 넘는다니. 그렇다면 할머니도 상당한 자산가라는 것일 텐데요. 대체 할머니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도심 한복판. 흉가 한 채를 둘러싸고 섬뜩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안 좋긴 안 좋죠. 그래서 반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사람 살 때가 뭐거든요. 괴롭혀. 무서운 정도가 아니죠. 낮에도 소름 끼치는데 이 집으로 소화가. 대로변과 맞닿은 골목의 끝에 자리한 집 한 채. 소문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래 방치된 듯 어쩐지 음산한 기운마저 감도는데요. 계세요? 안 계신가 본데요? 금이 가고 부서져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담벼락과 비를 피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 지붕. 이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거기가 귀신이 나온대. 귀신이 나온다고요? 그럼요, 귀신이 나온대요, 거기가.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골목에 어둠이 내리길 기다렸다는 듯 한층 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 정말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살기라도 하는 걸까? 커튼으로 가리워진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니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합니다.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그 집이 왜 이래? 불빛에 드러난 집안의 모습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뭐래? 무서워.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정말 사실일까? 소문의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때 무언가 포착됐습니다. 마치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데요. 서둘러 기척이 느껴지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이곳에 무언가 있는 걸까요? 도심 속 흉가를 둘러싼 괴담의 진실,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빼곡히 들어선 건물과 바삐 움직이는 자동차로 가득한 서울의 한복판. 날이 밝자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잡다한 물건만이 반겨주는 집안. 사람의 흔적은 전혀 느낄 수 없는데요. 어젯밤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 집 사람이 안 살아요? 안 살죠. 동네 있는데 왜 그렇게 배웠는지. 저는 소문은 세입에서 쓰는 창고 같은 데 있대요. 외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사는 뭐 저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날 밤 혼란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찾은 집. 이번엔 실체 확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낡은 대문 사이로 누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둠에 감춰져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 귀신이 아닌 사람이 확실합니다. 드디어 소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집안에서 무언가를 옮겨 싣곤 걸음을 옮기는 여자. 대체 그녀는 누구일까요? 행여 놓칠세라 황급히 따라가 보는데요. 안 계신데요? 아플싸 그녀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 무작정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MBN 현장 리포트 특종 세상에서 왔는데요. 할머니 여기 사시는 거 맞아요? 왜? 아, 시간 없어. 얼른 가, 얼른 가.
시간 없어요? 얼른 가. 왜요? 잠깐만 얘기하세요. 아니, 밥도 시켜서 얼른 가. 얼른 가. 제작진의 접근에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하는 여자. 결국 제대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가는 여자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흉가를 드나드는 여자에 대해 아는 이가 있을까 수소문해봤는데요. 저도 이사 와가지고 한 1년 지나서 거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죠. 엄청 싸나. 엄청 싸는데 음료수나 드리면 또 좀 기분 좀 받으시고 아니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막 욕하시고 그래. 본인이 드러내지 않으니까 무슨 사연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여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봐야겠습니다. 할머니. 온갖 잡동사니가 천장까지 쌓여있는 집안. 정말 할머니는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보고 또 둘러봐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할머니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안 계신 줄 알았네, 저는. 와, 할머니 여기 짐이 너무 많다. 그게 다 필요한 거야.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 여기 그러면 혼자 사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익숙한 듯 담배를 꺼내무는 할머니.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쓰레기 더미 앞에서 말입니다. 제 끄고 있다가 이제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잖아. 저 봐서 속에 가면은 아주 그냥 고물로 그냥 양쪽에 천장까지 이렇게 쌓여 있어. 켜켜이 쌓인 물건 더미에 불씨라도 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대체 할머니는 왜 이런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는 걸까요? 할머니 담배 여기서 이렇게 피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다 탈 것 같은데 여기. 그 정도는 내가 알지. 근데 여기 할머니 집 맞아요? 본인 육체가 총각 네 집 맞냐? 제 집이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니까는 내 집이 맞아, 남의 집이야. 할머니 여기 사시니까 할머니 집이네. 서울의 한복판. 그것도 걸어서 10분 거리의 전철역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할머니의 집. 최근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라 그 가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할머니가 사시는데 시세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시세가 꽤 되지. 거기도 한 25평, 30평 되나? 최하 뭐 4천에서 4천 정도는 되죠. 최하 4천. 네, 20평만 쳐도 8억인데. 흉가로 소문난 집이 8억을 넘는다니. 그렇다면 할머니도 상당한 자산가라는 것일 텐데요. 대체 할머니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제작진은 다시 한번 할머니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다시 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할머니. 할머니가 찾은 곳은 늦은 시간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번화가였는데요. 이때 가던 길을 멈추고 한 가게 앞에 선 할머니.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 안녕하세요. 저 할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음식물 버린 거를 자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음식물을요? 가져가시고 뭐 하시는 건지 아세요? 거의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할머니는 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려는 걸까요? 할머니를 다시 발견한 곳 역시
쓰레기 더미 근처. 이번에도 할머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꺼내 옮겨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꺼낸 것들을 먹기 시작하는 할머니. 8억 원을 호가하는 집에 산다는 사람이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쓰레기 같은 거 막 뒤져가지고 먹는다라고 이상한 할머니랑 자꾸 막 그랬어. 막 붙여서 먹어. 가다 이런 데다도 막 그냥 있으면 막 음료수 모여 막 마시고.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고 그러고 살아요. 배가 고프니까. 음식물 쓰레기 왜? 막 퍼먹어. 보셨어요? 아유 많이 봐야죠. 매일 봐. 밤만 되면 거리에 나와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먹는다는 할머니.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건 물론이고 거리에 마구 버려진 것들까지 가리지 않고 먹는다니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심스레 할머니에게 다가가 보는데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불튀기. 에? 불튀기. 부치기? 이거 쓰레기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아니야, 야. 무슨? 이거 참톤 돌고래 양반 줘. 참톤 돌고래 양반들 준다. 돌고래 양반?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알 수 없는 말을 던지고선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물 쓰레기를 챙겨 담는 할머니. 비닐봉지 한가득 음식물 쓰레기를 채운 다음에야 걸음을 옮기는데요. 참새 돌고래가 누구예요? 바꿔주는 데가 있어. 지켜보면 볼수록 의문만 더해가는 상황. 그녀의 사연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사람 형태의 소 사슴이 살았다고 저 문간에서. 아, 이 문간에서? 역시나 알 수 없는 할머니의 말.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소 사슴 육체 가진 형상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살았다고. 나 살기 전에 아, 할머니 사시기 전에? 집 지키라고 그래갖고. 할머니에게 이 집을 지키라고 한 사람이 있다. 혹시 할머니가 흉가나 다름없는 이 집에 사는 데는 남모를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이제 그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좀 나가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좀 신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에 의하면 그 원래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시다가 이제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분이 이제 뭐를 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고. 옛날에 이 여자가 신기가 좀 있어. 내가 옛날에 무당 나오고 그랬는데. 할머니는 과거의 무속인이었다. 할머니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할머니 옛날에 무당이셨어요? 육체가 그렇게 말했어. 사람이 말했어. 귀신이 말했어. 일단 사람이 말한 것 같아요. 할머니 무당 아니셨어요? 예전에? 시끄러 그런 말을 어떻게 얼른 가 그냥 가. 제작진의 질문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할머니. 이번에는 무속인 협회를 찾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20만 명의 무속인이 소속돼 있다는 이곳 협회에서 과연 할머니의 과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료가 있는 거를 다 살펴봤는데 전혀 근거가 현재 없네요. 혹시 할머니의 모습과 행동에서 무속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하는 건 가능할까? 저는 신의 영의 기운은 안 보여요. 예전에도 아예 무속인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신을 모신 분은 그만뒀다 하더라도 자기 몸주신이 내 몸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과거를 알거나 기억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 여자가 처음에 왔을 때 인물도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체격도. 처음에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랬는데 처음엔 나 멀쩡한 여자인 줄 알았어. 네? 처음엔 나 멀쩡한 여자인 줄 알았어. 20여 년 전 이 동네에서 할머니를 처음 봤다는 이웃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지금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대체 할머니는 어쩌다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 계속되는 수소문 끝에 제작진은 놀라운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저 일반적인 집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냥 폐가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사람 산다고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집주인분이 지금 명도 소송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럼 여기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저 아주머니 집이 아니고 다른 분 명의의 집이에요. 놀랍게도 집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어렵게 집주인과 연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001년도예요. 그리고 그 전에 아마 4, 5년 사는 것 같아요. 전세자금을 내가 다 주고 나가라고 해서 돈을 2번을 거쳐서 2002년도에 돈을 다 줬는데도 안 나가길래 내가 너무 성급한 거지. 나도 그런 벽이 없으니까 그냥 의뢰 믿고는 줬단 말이야. 돈을 나간다 그래서. 그래서 나도 그 생각만 하면 아유 머리가 아파가지고 신경도 안 썼어. 할머니의 주장과 달리 분명 소유주가 따로 있는 상황. 할머니는 왜 새들어 살던 이 집을 점령한 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할머니 집 맞아요? 할머니도? 응. 아 정말로요? 응. 주변에서 할머니 집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네가 가져 이 집을. 끝까지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할머니. 그 속내를 들을 수 없었는데요. 날이 밝았지만 어둠으로 가득한 집안. 처음으로 이곳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몇 번을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는데요. 가져온 물건만 둔 채 그대로 돌아섭니다. 이건 대체 뭘까요? 잠시만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요 종로노인 복지관에서 왔어요. 복지관에서? 네. 복지관에서 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혼자서 식사를 해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참담하죠. 근데 저분이 거부하신대요. 치워드리는 걸. 그러니까 다른 도움도 일체 거부하시고 그냥 식사 제공해 드리는 것만 응해 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아무리 도우려 해도 그 모든 손길을 거절해 왔다는 할머니.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까닭은 대체 뭘까요? 처음에 그분 들어서 가가지고 이제 이런 분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갔을 때는 그분이 처음에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가족은 아예 없으신 거예요? 알 수 없죠. 신원 사항을 그런 걸 정보를 모르니까 가족에 대한 걸 확인을 할 수 없죠. 본인은 말씀을 또 안 하시고. 놀랍게도 행정기관에서도 할머니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 대체 할머니는 왜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걸까? 굳게 닫힌 할머니의 마음을 열고 숨겨진 사연을 들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할머니. 혹시 집을 비우신 걸까요? 할머니 계세요. 거기 계셨네요. 할머니. 예, 계세요. 가 그냥. 저 병원에서 왔는데요. 아니 됐어 그냥 가라고. 아니 건강해 그냥 가. 과연 어둠이 내리자 오늘도 어김없이 밤거리로 나서는 할머니. 전문가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는데요. 말씀 뭐 도움 드리고 싶어서요. 아니 네. 됐어 도움 안 받아요. 어디 아프신데나. 그만 꺼져 신경도 놓지 말고. 할머니 식사 못 하실까 봐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어쩌자고.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됐어.
그 안에서 너무 추우신데 계셔가지고요. 요새 겨울이라 많이 추우실 것 같은데. 아이 진짜 왜 자꾸 이래 신경질나게 하지 말라. 할머니는 왜 이토록 완고하게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본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뭐 해를 가하거나 해코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굳건하신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을 밝히시는 것도 지금처럼 꺼려하실 수 있고 피해자끼는 어떤 망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 때 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겉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밝힐 수 없는 할머니의 비밀. 대체 어떤 인생을 지나왔길래 도움의 손길조차 거부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된 걸까? 깊은 어둠 속에서 계속되는 할머니의 위태로운 생활. 제작진은 단 한 끼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따뜻한 밥을 할머니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심을 전하는데요. 아니 저희랑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 그건 안 먹어. 왜요? 별로 싫어하세요? 비싸다니까. 뭐 먹었어? 못 먹었죠 저도. 컵라면 하나 먹고 떼워 그냥. 컵라면으로? 그럼 여기서 같이 밥 먹어요 그러면 컵라면으로. 혹시 굳게 닫혀있던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린 걸까요? 어렵사리 제작진과의 식사를 허락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드셨어요? 처음으로 할머니의 미소를 마주한 순간 할머니 이름 어떻게 되세요? 이름? 원하자. 원화자? 놀랍게도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할머니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싫어하세요? 남이 도움 받으면은 도움 받은 만치 해줘야 되죠. 다음 날 할머니 저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 전문가가 다시 한번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조금씩 다가가 보기로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핫팩이랑 목도리 가져왔어요. 이 앞에다 두고 갈게요. 해가 뜨면 어둠이 걷히듯 빛을 잃은 할머니의 마음에 새 빛이 찾아들길, 그리고 캄캄한 집을 벗어나 새로운 터전을 찾길 기원합니다.